네, 7시가 되었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클래스를 아마 하다가 말았을 거예요. 클래스가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되게 유지보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사실 객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것. 같은 형태를 여러 번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 정보, 뭐 캐릭터 스테이터스 그런 것들. 뭐 쉽게 말하면 붕어빵틀,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의는 어떻게 하느냐, 네, 연습을 좀 해봤었는데 처음부터 해볼게요. 클래스라고 하고, 뭐 함수는 우리가 저번에 diff라고 했죠. define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클래스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라고 해볼까요? 클래스 쌤하고 땡땡하고 넘어가면 돼요. 네, 클래스하고 쌤하고 넘어갔다 이러면 사실 정의 끝입니다. 뭐 테스트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2번 쳐주면은 테스트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클래스만 만들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함수를 정의해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맨 처음에 정의하는 건 이 init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여기에다가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 쌤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수라고 알고 있는 거를 이걸 인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게임 캐릭터를 만들 거야. 게임 캐릭터 아니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좋겠다. people 네, people 해가지고 해볼게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people보다 person이 나을 것 같긴 하지만 people이라는 걸 정보를 알려면 name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뭐 나이 등등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이 변수를 여 함수에서 이 init이라는 함수에서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self 띄고 뭐 name을 이렇게 name을 받아가지고 이 지금 만들어지는 인스턴스의 name이라는 거에다가 넣겠다라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self age 이렇게 쓰면은 age로 받은 거를 여기 인스턴스의 변수로 넣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해보면은 에러가 뜹니다. 네, init missing to required 네,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변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름은 쌤 넣고 나이는 뭐 31 이런 식으로 넣어볼까요? 네, 그러면 아마 에러가 안 뜨고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네,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프린트 테스트 하고 두면은 name, age 이런 게 뜹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 테스트라는 인스턴스를 만들 때 쌤 그리고 31이라는 거를 넣었어요. 그래서 테스트의 name, 그러니까 이 인스턴스의 name, 즉 요거를 출력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네, 쌤이라는 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name 대신 age를 치면 네, age에 기입했던 정보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C 언어의 닷 문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객체의 하위 속성, 하위 요소에 접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diff 뭐 테스트 함수라고 해볼까요? 뭐 이 클래스 안에서 테스트를 그 함수를 짜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기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스트에 테스트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테스트 클래스, 이 테스트 인스턴스 안에 있는 테스트 함수를 실행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걸 실행하면은 요 함수가 실행되니까 이 기능이라는 글자가 나와야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무리 없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 때 요 변수를 받아가지고 이 init 함수가 변수를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대응을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대응된 아이들은 이 인스턴스 하위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인스턴스 네임 인스턴스 이름 점하고 어떤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속성을
함수를 기입해주면은 이 하위 변수에 접근할 수 있고요. 혹은 접근하고자 하는 속성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 클래스에 하위 함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점 치고 함수 명 쓰고 이렇게 가로로 해주면 기능을 하게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 정보에 대한 거라면은 패밀리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함수를 짤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짜야 되는 경우에, 여러 개를 반복적으로 짜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화를 해놓으면 반복 작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를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클래스 안에 정의된 함수는 특별하게 메서드라고 불러요. 함수가 아니라 메서드라고 불러서 일반적인 함수랑 조금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init이라는 함수가 특별히 뭔가 해주지 않고 그냥 변수만 지정을 해주었는데 여기에서 넣었던 게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갔죠. 이 init이라는 건 특별한 지정 메서드예요. 모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라는 인스턴스, 이 클래스를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무조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프린트 객체 혹은 인스턴스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다 지워버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를 안 할 때는 실행을 해도 아무것도 안 떴어요. 그쵸? 아무것도 안 쓰는데 근데 이거를 init 함수에서 실행되게 하면은 요것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객체가 생성되었다, 인스턴스가 생성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인스턴스에 들어갈 변수는 객체를 지정할 때 클래스명 가로하고 변수 이런 형태로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인스턴스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여러 변수를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테스트 이런 거 쓸 때 네임에다가 우리가 넣어놓고 싶은 거 A, B, C, D 이런 식으로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 프린트를 하면서 기능과 네임을 출력한다고 이 함수가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하위 함수를 쓸 때는 하위의 메서드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쓰듯이 그냥 단순히 객체하고 점하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보면 그쵸? 기능 A, B, C, D 이렇게 된 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없으면 에러가 뜨겠죠. 하나 없다고, 포지셔널 아규먼트 네임이 없다고 뜨네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걸 이해하고 이거를 다루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거는 코딩을 해보면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할 때 다시 한번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멸자, 인스턴스가 메모리에서 제거될 때 호출된다. 네, 이 인스턴스가 없어질 때도 있겠죠. 이게 생성될 때가 있는가 하면 없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발동하게 하는 게 요거입니다. 객체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객체가 사라질 때, 인스턴스가 지워질 때 요 프린트, 이 del 메서드를 실행을 하게 돼요. 자, 한번 이걸 그대로 실행해 보면 객체가 생성되었죠. 근데 이제 코드가 끝났어요. 모든 게 다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럼 다 지우겠죠, 메모리에서. 그러면 메모리에서 지워질 때 이 객체가 사라졌습니다. 요 del 메서드에 있는 걸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것들은 필요하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추가해 놓도록 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스턴스를 만들 때 변수를 넣었었어요. 그쵸? 변수를 넣었었는데 이 변수가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로 나뉘어져요. 클래스 변수라는 건 뭐냐면 일반 변수예요. 클래스 안에서 선언된 일반 변수예요. 그러니까 해당 클래스를 갖고 있으면
모두가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뭘 하면 좋을까? 좋은 이름이 없나? 두두두두두는 두 번만 쓰자. 두두는 fine이라고 해봅시다. 네, 이것도 지워버릴게요. 귀찮으니까. 두두는 fine이고 하나를 더 해봅시다. test2 people sam 뭐 222 33이라고 써볼게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하위에 접속할 때는 이 인스턴스 안에 이 속성을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그러면 fine이 나온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안에 요 인스턴스 아래에 있는 두두라는 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네, 이거를 쓰나 test2 두두 둘 다 똑같은 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 두두라는 변수는 이 people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객체가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고 있는 변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또 달라질 거예요. 두두 대신 name을 쓰는 거지. name, 여기도 name. 네, 그래서 보시면 실행을 해보면 하나는 쌤이 나오고 하나는 둘둘둘이 나와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이거는 모든 인스턴스가 같은 클래스를 공유하고 있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고, 이거는 인스턴스마다 다르게 지정되는 변수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스턴스들끼리 공유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셀 때 요거를 하나씩 올려야 돼. 뭐 하나 올라가고 둘 이렇게 셋이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모든 인스턴스가 작동할 때의 개수를 세고 싶어. 그러면은 인스턴스가 작동할 때마다 이 카운트가 하나씩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인스턴스들끼리 공유해야 되는 변수의 경우에 이렇게 클래스 변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인스턴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셀프가 붙은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접근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테스트 네임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변수에 접속할 수도 있고, 두두를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봤듯이 두두를 쓰거나 아니면 클래스 명하고 바로 두두를 써도 이렇게 나옵니다. 안 나오네.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이거는 조금 봐야겠네요. 내가 이걸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no attribute가 나오네. 아, 이게 없구나. 두두는 아이고 fine. 네, 보시면 네, 인스턴스 명점 두두를 한 거나 클래스 명점 두두를 한 거나 둘 다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 명 대신 인스턴스 명도 됨. 네,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인스턴스와 객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인스턴스랑 객체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네, 그리고 이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클래스 사용을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정의할 때 클래스를 인스턴스 말이 계속 꼬이네.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명하고 가로 이런 식으로 되면 이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에다가 init에다가 필요한 변수들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에러가 떠요. 네, 아까도 봐서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네, 이 변수 두 가지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에러가 뜨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 클래스는 상소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 person이라고 할까요? person하고 people을 가져다가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클래스는 이 people의 기능, 요 아래 속해 있는 거를 다 끌어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테스트에다가 person을 한번 해볼게요. person name은 Sam 31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테스트 두두를 쓰면은
또 뭔가 해줘야 되나 보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봅시다. 네, 계속 에러가 뜨네요. 나딘.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에러가 뜨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여기에다가는 두두라는 거를 여기다가 두두라는 변수를 지정해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객체를 만든 다음에 두두에 접근을 했더니 역시 fine이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왜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쓰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덧붙일 수가 있어요. 네, 위에 거랑 똑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프린트 키키 지지지지 하고 네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테스트 네임에다가 쌤 이렇게 해보면은 네, 원래대로라면 이 기능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새로운 메서드를 정의하면서 네, 이것을 위에 있던 기능들을 더 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 있는 내가 다른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의 기능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요거 하나만 바꾸고 싶어.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이 상속은 내가 상속받을 클래스를 써놓으면은 요 기능을 끌어온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속이 가능하고 이거 방금 제가 이렇게 위에 덧붙여가지고 이걸 썼죠. 이것을 바로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요. 네, 사실 이것도 지워도 아마 작동할걸요? 이렇게 하면 네, 작동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상속받은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랑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기입을 하면은 이거를 오버라이딩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존의 메서드를 지우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여기 슈퍼라고 쓰여 있는데 네, 슈퍼 메서드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메서드의 기능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바꾸고 싶어. 슈퍼 이런 식으로 쓰면은 하여간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내가 메서드의 모든 부분을 덮어 쓰는 게 아니라 일부만 추가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실전에서 사용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아무런 자료 없이 말로 하려니까 조금 어렵네요. 네, 하여간 이 정도